안녕하십니까. 금요일 JTB 뉴스입니다. 실종된 5살 고준희 양이 결국 군산의 한 야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친아버지는 자신이 숨진 딸을 버렸다고 자백했지만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경찰 기동중대가 군산의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준희 양의 시신이 발견된 건 수색 착수 6시간 이상이 지난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준희 양은 쓰러진 나무 아래 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친아버지인 36살 고모 씨의 선산입니다. 그동안 범행을 부인해온 고 씨는 통화 내역을 통해 내연녀 어머니와 함께 군산에 갔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에 추궁해 자신이 숨진 딸을 이곳에 버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을 받고 가서 보니 아이가 쓰러져 있더라. 어쩔 바를 몰라서 이쪽에 와서 사체를 묻었다. 유기 시점에 대해서 자백했나요? 4월 27일 새벽 시간입니다. 고 씨는 본처와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시신을 유기했을 뿐 딸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신 이유가 어떤 일이 때문인가요? 한 말씀 해주세요. 경찰은 고 씨와 내연녀의 어머니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두 사람은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짓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22일째. 가족들의 범행 의혹을 낳았던 실종 사건은 결국 준희 양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준희 양의 친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살해한 게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살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아버지와 새 외할머니는 준희 양을 유기한 뒤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치밀한 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준희 양의 친아버지 고 씨는 지난 4월 27일 동거녀의 어머니 김 씨 집에서 준희 양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고 맡겼는데 약을 마치고 새벽에 가보니 구토를 한 뒤 기도가 막혀 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준희 양을 유기하기로 공모한 뒤 군산으로 이동해 매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살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기치사 아니면 학대치사, 하체 유기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 정도로 또 이들은 준희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치밀하게 각본을 짰습니다. 고 씨는 김 씨에게 8개월 동안 매달 60~70만 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보냈습니다. 김 씨는 준희 양이 쓰던 생필품과 장난감, 옷 등을 집에 진열해두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집에 일찍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준희 양의 생일인 지난 7월에는 마치 생일 잔치를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아동을 위해서 생일잔치를 했다는 정황은 나옵니다. 미역국을 끓여서 동거녀의 모 지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경찰은 고 씨와 김 씨는 물론 준희 양의 새 어머니의 신병을 확보해 공범관 역할과 함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버스 기사들의 졸음 운전은 그대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한 사람이 20시간 가까이 운전하는 근무 방식에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전북에서 처음으로 전주 시내버스 일부 노선에서 1일 2교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4시부터 막차인 밤 10시까지 18시간 동안 시내버스 운전은 버스기사 1명이 맡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피로가 밀려와 순간 대응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퇴근 시간, 그때가 제일 졸리고 제일 힘들고 밀리고 그때가 제일 피곤할 때예요. 이런 상황에선 승객들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승객들한테 절대 서비스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불친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전주시와 전일여객이 버스 90석대를 하루 2교대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버스노조의 투표에서 확정되면
2월부터 2교대가 시작됩니다. 2교대 도입에 따른 버스 회사의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 하반기에는 한두 곳 정도의 버스 회사가 추가로 2교대를 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일 2교대 운행이 도입됨에 따라 버스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늘어나는 보조금의 명확한 산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올해도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익명의 기부자가 찾아왔습니다. 벌써 18회째인데 그동안 두고 간 돈은 이제 5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세미추위를 녹이는 훈훈한 이야기 오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한바탕 소란스러워진 주민센터. 지금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어디로? 뒤편에 있다는데요? 뒤편에. 불이 나게 달려나가 보니 공원 한편에 작은 박스가 놓여 있고 안에 담긴 건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하는 편지 한 통과 돼지 저금통 그리고 돈다발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하나 걸려왔고요. 40, 50대 정도 점잖으신 남자분께서 동사무소 뒤로 돌아가면 돼지 저금통이 놓여 있다. 그 말씀만 하시고는 제가 더 뭘 여쭙기 전에 그냥 끊으셨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큰 돈, 모두 6,020여만 원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는 한 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18회째, 올해 베푼 선행까지 더하니 5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천사님이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선한 봉사를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꾸준히 해오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무한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돕는데 끈질기게 이어온 남모를 선행. 세미추위에 지친 고단한 이웃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덮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2017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교육 분야입니다. 올해 전북교육계는 교사와 학생의 자살, 교사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서남대에는 끝내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특성화고 현장 실습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전북교육청은 현장 실습 운영 지침을 개선했습니다. 3학년 때 전공이 많이 지금 전공 과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이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공을 좀 강화시키지 저는 차원에서 그걸 좀 늦춘 거죠. 장기간 이어져 온 부안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은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의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고 해당 교사는 사법 처리됐습니다. 손 만지고 허리 감싸고 있어요. 상황이 불쾌하죠. 그래서 피해다녔죠. 저희 치마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겠다고 책상 위로 다 올라가라고 교복 입은 채로. 전북교육청은 전방위 감사를 벌여 부안여고 교직원 20명을 징계하고 3개 학급을 줄이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교사와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의 자살은 지역 교육계에 큰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듯한 교육청 태도에 유가족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국정감사장에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학생인권센터에서 선생님을 자살로 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설립자 횡령과 파행적 학사 운영으로 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서남대에 결국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남대 구성원들은 법적 투쟁과 국회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리 사학을 퇴출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39년간 이어져온 고입 선발고사가 올해 폐지됐으며 초중학교에서만 시행되던 무상급식은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시가 근대 역사박물관과 서천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묶어서 금강권 관광 광역화를 추진합니다. 남원 운봉에서는 오늘부터 눈꽃 축제가 열립니다. 권대성 기자가 전합니다.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과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공동 마케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곳을 찾는 관람객들은 내년 1월 2일부터 입장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게 됩니다. 지리산 남원 발해봉 눈꽃 축제가 내일 시작돼 내년 2월 11일까지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열립니다. 축제장에서는 썰매 타기와 이글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즐겁게 노실 수 있는, 동심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많이 오셔서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경원동 1930 카페와 팔복동 덕진 방범 순찰대 청사, 장동 윤씨 단독주택 등이 전주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뽑혔습니다. 전주시는 이들 3곳 등 9곳의 건축물을 올해의 건축상으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작은 영화관인 장수 한누리 시네마의 관람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1,000원 오릅니다. 장수군은 영화 배급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불가피하게 관람료를 올리게 됐다면서 한 달간 1,000원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환경부가 암 환자가 잇따라 나온 익산 장전마을에 대해서 오늘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1년간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은 주민 80여 명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10명이 암으로 숨졌다면서 인근 비료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나온 게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6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는 마을 인근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서 전북 정치권이 관계부처 등과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유성엽 교문위원장, 김상곤 교육부 총리 등과 서남대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서 다음 달 중순에는 여기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복지부의 경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시립대를 통해서 서남대 캠퍼스에 의대와 간호대, 농생명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979년에 설립돼서 직원 100여 명이 근무하던 향토기업 BYC 전주 공장이 원단과 제단물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BYC는 주 생산 기지를 인도네시아로 옮긴 뒤에 생산 물량이 감소하고 경영 수지가 악화돼서 전주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통한 위탁 생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공장의 부지는 매각하지 않고 임대나 자재 창고로 쓰기로 했습니다. 전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전국에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017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주와 인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전국에서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으로 4,096만 원이었고 전국 평균은 3,360만이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전북에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내장산과 섬진강, 서해안 등을 중심으로 관광 기반을 마련하고 장류와 홍삼, 치즈 등 지역 특산물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 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역개발 계획은 지역개발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별로 10년 단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 계획으로 지역별 발전 목표와 전략, 개발 사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주시민회가 시내버스 업체인 성진여객 경영진 3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이들이 성진여객이 500억 원의 빚이 있다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회사로 들어와야 될 매출 채권이 피고발인들에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영상 5도에서 영상 10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은 2,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비가 시작돼서 늦은 밤까지 5에서 10mm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한때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JTBC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원시 운봉읍 형제철물에서 100만 원, 완주군 봉동읍 하구미 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완주군 화산면 하고성 마을 주민들이 35만 원, 완주군 고산면 관동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정읍시 수성동 17통 주민들이 21만 원, 익산시 웅포면 상제 2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익산시 인화동 진수용님이 20만 원, 익산시 삼기면 채산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김제시 진봉면 가실마을 주민들이 28만 7천 원, 김제시 진봉면 전중마을 주민들이 4만 3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